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재난이나 위기가 닥치면 이게 정부 부처가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처를 해주면 사실 국민이 덜 불안한데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좀 대처하는 모습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이 더 불안해지는, 도대체 이런 정부를 믿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불안해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도 역시 똑같이 정부는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 통보 시스템, 국가 지진 통보 체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을 하면 국가 지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진 통보문을 자동 생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팩스나 SMS나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유관 기관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네. 자동 생성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 지진 통보 시스템 통보 확률 높이기 위해서 재난 방지와 관련된 관련 기관의 통보 매체를 복수 또는 다수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컴퓨터, 동보 팩스, ASB 팩스, SMS, 이메일, MMS까지 중복해서 하는 거죠.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5.8 지진과 5.1 지진이 발생했을 때 컴퓨터 통보의 실패, 동보 팩스 실패, ASB 팩스 실패를 좀 봐주십시오. 이게 이미 우리가 올해 7월 달에 지진 5.0 규모의 지진이 스쳐 지나간 뒤의 일입니다. 여전히 해당 유관기관, 즉 다시 말해서 지진 관련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통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 통보가 실패했다는 것은 PC가 오프를 했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로그인을 안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죠. 예. 자, 실제 7월 5일 날 있었던 5.0의 지진과 그리고 9월 12일 날 있었던 5.8 지진 발생 당시의 통보 매체별 실패 현황 중 일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매체 모두가 실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녹색으로 표시된 데는 완전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데입니다. 청와대 경호 상황실, 광주지방기상청, 청와대 경호 상황실, 광주지방기상청, 이게 7월 5일 날 있었던 5.0 지진과 9월 12일 날 있었던 5.8 지진 당시에 한 번 실패했던 데가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안 바뀌는 거죠. 지진이 발생해도 도대체가 국가재난 시스템 이거 문제 있다, 바꾸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은 안 바꾸고 있는 거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1사분기에 그래서 통보는 하는데 안 받으니까 기상청은 이렇게 문서를 띄웁니다. 제발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요청서를 좀 송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 이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통보합니다. 통보하는데 해당 기관에서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걸로 그냥 끝납니다. 국민안전처는 2008년에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은 지진 발생할 시에 전국적으로 지진과 관련된 그 재난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의사결정권자들이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대책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지진 통보를 하면요, 저렇게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서 상황실에서 빨리 그 해당되는 컴퓨터를 돌려서 파악을 해서 의사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빨리 대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기상청의 지진 정보가 국민안전처의 지진재해 대책 시스템 서버로 제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7월 2일 날 울산에 5.0 지진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의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 컴퓨터 통보 못 받았습니다. 서버로 전송이 안 됐습니다. 서버가 꺼져 있거나 해당자가 로그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통합지진 감시 시스템을 컴퓨터로 서버로 통보해주는 이유는 댐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지진 규모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빨리 분석해서 보고하게끔 하는 건데 역시 통보 안 됐습니다. 9월 12일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기상청도 알고 있고 국민안전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진 정보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고 있고 기상청은 우리는 지진 통보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가 지진 대응 시스템 결과를 분석한 걸 보십시오. 9월 12일 날 5.1의 지진이 났을 때 아무런 손실 없다고 했고요. 바로 5.8 관련된 지진이 났을 때도 부분 손실 겨우 210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까지 9,000건이 넘는 손실과 부상자가 2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그렇습니다. 뭐 제대로 통보를 못 받는데 분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한간홍수통제, 청와대 경호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7월 2일 울산 지진, 9월 12일 경주 지진. 다 보면은 수신 메시지가 결번이거나 서비스가 정지되어 있거나 비가입되어 있거나 수신 메시지 없으면 수신 확인이 안 되거나 스팸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저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저래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문자로 위기관리 통보받는 거 싫다는 것인가요? 통보받는 거 싫다는 것인가요? 그거는 TV를 통해서 보고 받거나 그게 아니면 아랫사람이 와서 보고 하는 것만 보고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MMS 문자 발송 실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잘못된 전화번호 정도는 고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상청이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 잘못된 전화번호라고 이렇게 뜨는데 그냥 계속 두고 별도로 통보 안 오면 그냥 두는 건가요? 특히나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이나 위기관리센터나 이런 데 것은 종합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유관기관에 또 주요 인사들에게 지진 통보를 실시하는 목적은 해당 유관기관이 재난과 관련되어서 빨리 그 상황을 파악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위기에 적합한 조치를 긴급하게 어쨌든 가동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진 통보를 하는 겁니다. 해당 기관들이 지진 통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는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우리 정부는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우리 국민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무슨 신뢰가 생기겠어요. 지진 통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시고요. 해당 유관기관의 정확한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 파악하셔서 인원과 번호를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아마 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하십시오. 네, 답변하십시오. 예, 물론 의원님 지적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수신처에 대한 업데이트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 아니면 이게 수신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자들이 보내고 나서 안 들어간 게 몇 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안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재전송에 또 실패했는지 몇 차례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요.
받았으면 받고 그쪽에서 다시 우리 시스템에서는 몇 초 후에 수신을 확인까지 해서 전부 다 그 기록들을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더군다나 큰 지진이 났을 때는 이 담당자들이 경황이 없습니다. 근데 사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뭐 이 수신자의 어떤 그 인사이동 문제 또 뭐 통신장애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전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이번에 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전에 지진 통보 관련해서 문제가 많음을 해당 유관기관들이 지진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앱, 지진정보 알림이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최근에 있었던 그 지진에 있어서는 이 지진정보 알림이를 깔은 분들 중에 1시간 만에 정보를 받으신 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블로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지진 재난 문자 폭도 일찍 보내주길래 기상청 알림이 깔아놨는데 지진 나고 1시간 만에 알림 보내줌. 아, 고맙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날 2012년에 지진정보 알림이 앱을 만들고 2013년 6월 달에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그 지진이 있고 전 국민들이 다 불안에 떨었고 그 이후에 어쨌든 기상청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좀 더 범용적으로 알림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3년 6월 17일 날 앞으로도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9일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진정보 알림이를 이용하면 수신 인원 제한 없이 다른 매체보다 더 빨리 지진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적극 이용해달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할 거 없이 주요 기관에 다 해당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앱은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늦게 전파를 하고 있었고 다운받은 사람들은 플레이스토어에 알림이 늦게 도착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지진 알림 떠서 클릭해보니 알림은 뜨는데 지진 이야기 없다고 나옴. 사람 우롱하는 기분이다. 이거 안 뜨네요. 6시간 전에 지진 발생했는데 아무런 표시가 안 뜨네요. 일본 알림 어플 좀 참고합시다. 이건 오해입니다. 국내 지진 발생 시 좀 동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이런 어설픈 어플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게 어이없네요. 그리고 2016년 7월 5일입니다. 너무 느려요. TV에 지진 소식 뜨고 10분 후에 알림 오네요. TV보다 빨리 와야 될 텐데 분발합시다. 그나마 TV에 지진 소식 뜨고 10분 정도면 굉장히 빨리 오신 분입니다. 이 지금 어플의 구조에 따르면 이 같은 원인에 대해서 기상청은 통신사와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알림이 늦게 받을 수 있고 사후관리 통해서 전달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달 시간 단축이 어디서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진 발생 후에 지진정보 알림이 전달 현황은 평균 지진 통보 시간이 3분 3초. 이것은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통보에 갈 때까지 걸리는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그렇죠? 저 지진 통보가 각 기관에다가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저 지진 통보에서 지진 정보 알림이 서버로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2014년에 50초, 2015년에 39초, 2016년 현재 20초로 단축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저것을 앞으로 10초 내로까지 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진정보 알림이 전달 시간은 지진 통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통보가 됩니다. 지진 통보까지 한 3분, 기본적으로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진정보 알림이 서버 1번,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지진 기본 시간, 지금 평균 한 20초로 작동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걸 10초 내로 땡기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문제는 2번에서 발생합니다. 지진정보 알림이 서버에서 푸시 서버로 가서 저 푸시 서버에서 마치 우리가 연합뉴스 속보 뜨면은 이렇게 팍팍 뜨듯이 떠줘야 되는데 저 지진정보 알림이 서버에서부터 푸시 서버로 가는 게 순차 발송입니다.
그룹핑을 해가지고 한 그룹 보내주고 그 다음 그룹 보내주고 그 다음 그룹 보내주고 이게 한 40분 걸립니다. 순차 발송이니까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올 때까지 저기서 지연되는 3분, 또 20초, 40분, 1시간인 거죠. 문제는 기상청은 저게 순차 발송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저게 순차 발송인지 모르니까 왜 늦게 받을까? 기상청 사람들은 빨리 받아요. 앱 같은 거 만들고 나면 일단 직원들부터 빨리 가입해라라고 하니까 빨리 깔아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앞번호에 들어가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빨리 받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앱을 까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순차가 더 좋아야 되니까 점점 더 늦어지는 겁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내주십시오. 지진정보 알림이 지연시간 로그 기록입니다. 5.0의 진도로 지진이 일어났었던 7월 5일 날 있었던 지진에 대해서는 최종 전달 시간을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됐는지를 로그 기록조차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보십시오. 지연 시간을. 저 2번 타임에서 지진정보 알림위에서 푸시로 들어가는 시간을 보십시오. 점점 더 나빠지고 최근에 그 5.0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저 앱을 까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는 지진정보 알림이 업데이트했다고 다시 또 알려줍니다.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를 추가했다고요.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또 다른 통보 시스템을 통해서 가기는 하지만 역시 지진정보 알림이 서버에서부터 푸시 서버로 가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축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현재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앱이 총 5개 있습니다. 지진정보 알림이를 비롯해서 저렇게 있습니다. 구축 시기와 구축된 비용을 보십시오.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7,400만 원, 6,600만 원, 4,200만 원 쭉 했습니다만 다운로드 받은 수는 제일 많은 게 날씨 제보로 9만 명 정도 되고요. 지진정보 알림이도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낙뢰정보 알림이는 6천만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1,000명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냥 없앱니다. 왜 이런 데 돈 쓰십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 그리고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는 거. 도대체 왜 지진 정보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를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하루 중에 지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진 정보 알림이 앱을 쓰는 것 같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저는 기상청에서 저 앱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저 앱 시스템을 저런 식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거를 검수를 한 사람이 누군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앱 말고 다른 앱들은 정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앱이 저런 상황입니다. 왜 정부가 용돈을 지만 몰라서 하고 계십니까? 왜 세금을 들여서 뭔가를 설치를 하면서 도대체 국민들에게 짜증을 내게끔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기상청은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 지금 계속 국정감사 하면서 몇 년째 도대체가 너무 많은 사고를 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고예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고. 외주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건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봐줬길래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까? 순차로 보내다니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 앱을 깔았으면은 아마 한 2, 3일 걸렸을 겁니다. 어떻게 바꾸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앱을 당초에 2012년도에 개발을 하면서 짜투리 돈을 불과 수천만 원, 2, 3천만 원을 이용해가지고 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 액수는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그 뒤로 업그레이드도 하나도 안 되고,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들여서 업데이트 계속 했습니다. 총장님. 네. 이러면 안 됩니다.
글쎄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고 예, 이 지진 알림 앱도 이번에 뭐 많은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를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송하는 시스템의 문제, 가입자가 늘면은 이게 시스템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점 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으로서 뭐 이렇게 한 1, 2억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예? 청장으로서 예. 1, 2억 들어가는 예산은 그냥 별로 점검을 안 하시나 보죠? 인력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것이. 돈이 1억, 국민의 세금 1억 들어가는 거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잖아요, 지금. 뭘 어떻게 했는지도. 네, 세부적으로 내용. 네,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예. 질의하십시오.